한국이 아시아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일본도 작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때마침 한국이 유엔 무역 개발에 의해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일본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일본의 노작가인 도미야마 다이코의 말입니다. 도미야마는 일본의 미술작가로 1921년 고베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100세가 된 노작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눈을 뜨고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초대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도미야마 작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김지아 시인의 작품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미야마 작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낡았다. 낡은 것이 너무 오래 남아있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일본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앞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야마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것이고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세계 여기저기서 한국과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저마다 움직임이 있다. 아시아는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의 선두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미야마 작가는 왜 고국인 일본이 아닌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미야마 작가는 일본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고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새로운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극복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최악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저력을 직접 보고 느껴온 도미야마 작가의 발언에서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최근 수년 사이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했습니다. 이미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었지만 작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대내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그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얼마 전 유엔 무역 개발에 의해서는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은 1964년 창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서 선진국 그룹인 그룹 1호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WTO에서는 이미 2019년 10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바 있으며 OECD와 IMF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무역량으로 볼 때는 세계 6위권의 무역 강국입니다. 또한 2021년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혁신국가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올라섰고 여기에 영국의 모노클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세계 2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지만 만족을 못하는 것은 한국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일본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조를 받는 쪽에서 원조를 해야 하는 쪽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때를 쓴다고 누가 어떻게 해줄 입장이 아니란 말이다.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빠지고 G8에도 못 들어가죠. 국제법을 지켜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7월 2일에 귀국이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다는 것은 엊그제만 해도 귀국은 국제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과 언행을 하고 일본에 대한 결례를 사과해주세요. 한강의 기적은 약 25년에 걸친 엔화차관과 일본으로부터의 작은 기술 원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발전을 이룬 것일 뿐, 즉 이 선진국 진입도 일본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이제 더 이상 일본과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네요. 참가는 무리지만 TPP에 들어갈 필요 없네요. 하지만 약속은 지킬 필요는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분이고 이제 선진국답게 떼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회방 놓고 IMF 당시 차관 요청도 매몰차게 거절한 일본입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60년 넘게 지속되면서 한국에 빨대 꽂고 꿀 빨고 있는 놈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이야말로 6.25 전쟁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것들이 주댕이만 살아서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결과 한방이 무너질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 올림픽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래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본만 GDP가 회복되지 않는가? 싸구려 일본의 진짜 무서움이란 무엇인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일본의 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가난해진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OECD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G7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아래에서 두 번째라며 문제는 저렴하고 오르지 않는 임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싼 임금이 지속되고 워킹 푸어가 사회에 넘쳐나게 되면 자국을 포기하고 타국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10년, 20년 후 일본인들은 값싼 일본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돈을 벌러 나가게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월 마이니치 신문은 20년 후가 되면 일본인들이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일본을 빠져나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수는 1968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으로 1963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은 나라의 보물이라는 표어가 있을 정도로 원칙대로라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나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운명에 있는 중소형 세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무리하게 연명시키는 갈라파고스한 정책을 무려 50년 이상이나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세기업을 연명시키려면 임금을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고 연공 서열이라는 나쁜 관습 때문에 젊은이들은 저임금 국가 일본 안에서도 또다시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소는 작년에 이미 일본이 코로나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영원히 2019년 GDP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00세를 맞이한 노작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낡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향한 선두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침몰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가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소프트파워와 함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서구 사회 중심의 가치와 질서가 얼마나 허술하고 나약한 것인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통일은 앞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8년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년 내에 통일된다면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아직도 배가 고픈 한국,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앞으로 10년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타임이었습니다.